모든 여행은 가기 전에 준비해야 제대로 여행을 즐길 수 있죠. 파리 가기 전에 네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예술인문학자 이동섭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행하실 곳은 좀 여유로운 파리입니다. 여유롭고 느린 파리.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문화와 여유가 흐르는 오데온과 몽파르나스 지역을 함께 여행하실까 하는데요. 서울과 비교하자면 홍대와 강남역 정도가 결합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좀 활기찬 동시에 문화적인 곳도 있고 조금 여유 있는 그런 공간들도 더불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오데옹 쪽은 더 젊은 층의 캐주얼한 느낌이면, 몽파르나스는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이 좀 즐기는 그런 품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데온과 몽파르나스는 사실 거리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걸어서 만약에 룩상부르 정원에서 몽파르나스까지 가신다 그러면 한 30-40분 이상 걸으셔야 돼요. 골목길 따라 걸으셔야 되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면 이제 같은 4호선 타고 이제 이동하시면 되고, 버스를 타셔도 한 10분, 15분이면 가거든요. 오데옹에서 몽파르나스, 몽파르나스에서 오데옹으로 갈 수 있는 그 중간 지점 즈음에 룩상부르 정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을 이제 여행하실 때는 하루를 좀 일찍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먼저 룩상부르 정원, 파리에 가보시면 곳곳에 이제 정원이 있는데요. 뭐 정원, 공원 뭐 이런 이름 붙어 있는데, 즉 녹지 공간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 지하철역에 작게 붙어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몽수리 공원 같이 아주 넓게 있을 때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파리 가보시면 집들이 어때요? 우리는 아파트 때문에 아파트가 많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도 주택난은 심합니다. 너무 서울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구에 정말 파리랑 그 근교까지 합치면 한 1000만 명 이상 살아요. 그러니까 주택난이 심하다는 뜻은 뭐예요? 집이 좁아요. 집 안에 녹지 공간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도시의 곳곳에 녹지 공간을 만들어 두고 있는데, 실제로 파리를 되게 넓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녹지 공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인들에게는 약간 앞마당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친구도 만나고, 뭐 간단하게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뭐 또 약속도 하고,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놀게 하는 놀이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가서 보시면 말을 타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얼마 내고 조랑말을 타는 그런 곳도 있고, 저마다의 목적에 따라 그렇게 다르게 쓰는 그런 공간인데요. 한번 산책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룩상부르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룩상부르 미술관에 혹시 전시를 하면 전시를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좀 산책을 이렇게 쭉 다니시면 좋은데, 프랑스식 정원의 어떤 대표적인 느낌이 이곳에서 든다. 잘 관리된 느낌 있죠. 베르사유 정원에 갈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은 여기 와서 좀 보시면 대충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곳곳을 잘 걸어가시다 보면 아주 반가운 구조물을 하나 발견하실 텐데,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다 조금 더 나는 그래도 저녁은 좀 제대로 된 데서 드시겠다 하시면 검색해 보시면 곳곳에 아주 유명한 식당들이 꽤 많습니다. 그 극장, 오데온 극장도 있고, 그래서 좀 가볍게 즐기시는 분들부터 아주 좀 정식으로 제대로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도 모두 만족할 만한 식당들이 곳곳에 있으니까요. 거기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고, 식당에서 이제 뭐 식사하셔도 좋은데, 점심을 난 좀 가볍게 먹고 싶다 하면 근처에서 이제 샌드위치든 뭐 그런 음식들을 테이크아웃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드시면서 정원에 앉아 있는 것, 그런 파리쟁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 파리쟁 기분을 느끼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룩상부르 정원을 쭉 살펴보신 다음에 정문으로 나가셔서 정면에 오르막 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정면에 딱 보이는 건물이 있거든요. 정문으로 나와서 딱 정면에 오르막 위에 있는 건물, 뭔가 뭔지 모르지만 뭔가 중요한 건물처럼 느껴집니다. 딱 보자마자
거기가 바로 판테온입니다. 판테온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시절에는 이제 신전이었죠. 근데 여기 이 판테온은 프랑스를 위대하게 만든 인물들, 역사적인 인물들, 뭐 볼테르나 장자크 루소, 빅토르 위고, 에밀 졸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퀴리 부인, 앙드레 말로,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을 이곳에 모신 그런 곳이죠. 유서 깊은 곳이죠. 어떻게 보면 판이란 것은 다양한 파노라마의 판이고, 테온은 신을 모시는 거죠. 다양한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을 모시는 신전인데, 이런 분들이 현대 당대 프랑스의 신과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프랑스인들에게서는 더 없는 영광이죠. 여기에 묻힌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프랑스의 역사적인 인물 를 모신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푸코의 진자 있죠. 그 진자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판테온에 저도 처음에는 그 판테온까지 가냐, 뭐 그리고 가도 뭐 거기 위에 이제 꼭대기에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꼭대기에 돔이 있는 거기까지 뭘 가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돔에 가서 보시면 파리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뷰가. 다만 4월 초에서 10월 말까지만 개방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안 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 가시면 좀 아쉽게도 못 보시지만, 나머지 계절에서는 파리 뷰를 한번 보시는 것도, 특히 해 지는 풍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테온을 그냥 겉에서 보면 된다 하시는 분은 겉에서 보신 다음에 그 골목골목을 이제 조금씩 산책하시다 보면 작은 영화관이라든지 특색 있는 오브제를 파는 곳도 있고, 그리고 서점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르본 대학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리 오시는 분들은 좀 서점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서점이나 음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 보면 지베르 조셉이라든가 그런 몇몇 서점들이 있습니다. 그 서점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책들이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재미고, 아니면 이제 헌책방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새 책하고 같이 파는 곳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구경하시는 거에 즐거움이고, 루브르나 오르세에서 봤던 화가들의 작은 옛날 화집들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런 작은 화집을 기념품 삼아 사시는 것도 여행을 기억하는 하나의 또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리에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곳곳에 꽃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꽃집에서 이제 꽃다발도 한번 사보는 것도 저는 또 여행을 즐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굉장히 예쁜 꽃, 예를 들면 장미도 굉장히 알이 예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요. 꽃을 사서 같이 여행하는 친구한테 주거나 아니면 내가 나한테 뭐 선물해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판테온에서 쭉 걸어 내려오시다 보면 소르본 대학 그 광장이 있습니다. 소르본 대학 자체는 들어갈 수가 일단 없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일반인들이 접근이 안 되는데, 영화에서 본 옛날 대학 강의실 있죠. 계단 강의실. 그 강의실이 이제 그 소르본 대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 대학의 느낌이 나는 거죠. 소르본 대학을 못 들어가시니까 좀 아쉽다, 이런 분들은 그 대로를 따라 쭉 내려오시다 보면 모퉁이에 딱 보이는 카페 이름이 르 소르봉이라고 있습니다. 대학 창립자 이름을 딴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르본 대학은 못 들어가지만 소르본 카페는 가실 수 있으니 거기 가서 차를 한 잔 드시면서 한번 여행의 여독을 푸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파리 시내를 잘 다니시다 보면 다 옛날 건물이잖아요. 프랑스가 법적으로 이 껍질은 어느 순간 못 바꿔요. 이 현대적으로. 그래서 껍질만 남겨놓고 안은 다 현대적으로 바꿉니다. 예, 도시 미관을 위해서 겉은 아주 이제 19세기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답답했는지 파리의 최대한 외곽 지역, 그 지역의 거의 경계 즈음에 해당하는 곳에 세워진 가장 높은 건축물이 이 몽파르나스 타워예요. 그래서 이제 몽파르나스 타워에 일단 올라가시잖아요. 전망대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레스토랑을 추천해 드리는데, 그 비용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같은 값이면 이제 좀 여유 있게 전경을 보길 바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보다는 그냥 음료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이제 뷰를 즐기시기에 되게 좋고, 들어가서 보면 에펠탑이 딱 정면에 딱 보여요. 에펠탑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에펠탑이 약간 내려다 보이는 그런 이제 뷰가 좋은 곳이 바로 이곳이고, 그래서 그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열심히 찍으시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유리 건물이어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 찍는 나도 찍혀요. 그래서 에펠탑이 생각만큼 잘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찍는 것도 켜두시지만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시는 것이 두고두고 기억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제르맹 데프레처럼 이제 뭐 피카소라든가 해밍웨이, 사무엘 베케트 같은 아주 유명한 예술가들이 많이 오던 카페들이 있습니다. 뭐 이 지역에 있는 라 쿠폴, 르돔 혹은 라 클로즈리 데 릴라 뭐 이런 카페들이 있습니다. 이런 카페 브라스리 레스토랑이라고 불리는 이런 데 가보시면 뭐 일단 유명 관광지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곳곳에 이제 뭐 피카소가 앉았던 의자라고 표시하는 그런 어떤 재미도 있지만 외관과 내관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라 클로즈리 델 릴라나 르돔 이런 데는 가격이 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기도 하지만 프랑스인들이 훨씬 더 많이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려면 예약도 꼭 필요하고 옷도 좀 갖춰 입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캐주얼한 관광지보다는 조금 그런 품격이 있는 그런 걸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쪽 지역에 있는 이런 라쿠폴이나 르돔, 라 클로스 데 릴라 이런 데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파리의 젊은 대학생들 그리고 중산층들이 주로 즐기는 그런 5대용 룩상부르 정원 몽파르나스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